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지금 장 중인데, 이 보합권으로 최근에 이 가격대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 없이 좀 시장이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주말을 포함해서 미국 시장, 이 글로벌 시장이 어저께까지 휴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결국 삼성전자를 우리가 볼 때 지금 주가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결국 미 시장이 열리지 않고 이 글로벌 시장이 주춤할 때는 이렇게 또 재미없는 이런 횡보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는 물론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좀 오랜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들을 또 기관에서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9월 혹은 10월 달까지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한 번도 좀 말씀드렸고 좀 분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현재 이런 지지 구간들, 아무리 주가 내려가더라도 현재 지지를 하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이런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계속 주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도 전 단기적으로 상승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충분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까지 이런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구간을 쉽게 깨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주가가 방향성이 상방으로 갈 때 이 주가의 단기적으로 상승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건 이 매도를 해야 돈을 버는 거고 매도를 해야 또 손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대응을 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 타이밍을 봐야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또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 섹터의 흐름을 좀 보면은 이 파운드리보다는 현재 디램 쪽에 강화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이 평택 4공장의 역대 최대로 지금 증설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 근원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을 또 투자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디램 쪽이 앞으로 이런 디램 시장이 이 파운드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디램에 대한 호황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그리고 AI의 성능을 높이는 HBM 수요 급증까지 해서 삼성이 올해 영업이익률이 40%대로 전망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개별적인 그 모멘텀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디램에 대한 또는 이런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리가 기대를 하던 그 10만 전자, 12만 전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매도 관점을 또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래서 언제 가는 건데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 개별 종목만 본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가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이제 기업 가치 그리고 기업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주가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글로벌과 미국 증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움직이는 건 이 외인 세력들의 물량이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건데 이 외인들의 자금들이 현재 상당히 보수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나오는 이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이제 개장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흐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 9월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또 11월에 대선에 대한 이슈.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와 11월 대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이런 반도체 업종은 이게 정말 호황에 대한 주가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 구간이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다음 주로 나와 있는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이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 마감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추세만큼은 깨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왜 만들어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구간 혹은 이렇게 저점 구간을 깨는 순간을 볼 때 물량을 다 손절을 해 나갑니다. 손절을 해 나가고 다시 한번 신규 유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아니라 신규 물량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만들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개장과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관점을 앞으로 저 한 달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갈지 아니면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조정을 받을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해서 앞으로 또 트럼프가 또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 반도체 쪽에 또 여러 가지 언급을 해 나갈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이고, 현재 엔비디아가 해 나가고 있는 어느 정도 또 블랙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HBM에 대한 부분들이 이 반도체 시장을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자면,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브리핑을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어느 정도 비중을 다시 한번 싣고 이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보시는 분들이라면 동일하게 오늘은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다 보고 있고요. 내일부터 분명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어설프게 좀 올라오더라도 절대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결국 이 고점 신호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고점 신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윗꼬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구간대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수익을 복리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결국 삼성전자라고 해서 나는 이걸 몇 년간 들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야,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냥 묵혀놓으면 되지, 뭘 주식을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3, 4년 전 우리 코로나 때 고점 지금 한 4년 동안 못 깨고 있잖아요. 이게 뭐 몇 년 들고 있는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로 절대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결국엔 대응을 통해서 삼성전자도 앞으로 주가 흐름에 따른 또 가격대를 예측해 나가면서 가야 하지, 이런 걸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다가는 이게 그럼 어떡하려고. 이게 금리 인하 이후에 이게 시장 침체가 본격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더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고점 신호에서 분할 매도로 비중 줄이신 분들은 아마 침체로 주가 빠지죠? 신날 거예요. 야, 잘 팔았다. 나 밑에서 좀 더 담아야지. 막 이런 생각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 돈 벌 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무조건 하락하고 경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현금화를 해놓고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그런 시장 자체가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저께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 현재 이런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나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요, 이 2차 전지에 대한 쇼 커버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 반도체 쪽에 이 쇼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 요. 그게 좀 위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필수로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는 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삼성전자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 저녁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나오는 이 미증시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좀 바꿔놓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정에 대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전후 그 변동폭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 고점을 정말 10월까지만 볼지 아니면 11월 연말까지도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어 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가가 내려간다. 즉 얼마야? 야 7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 야 8만 원이면 비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결국 이 고점 신호를 현재 구간에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 고점 신호를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 고점 신호가 9월에 나올 것인가 10월에 나올 것인가 이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니까 삼성전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 HBM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콜 테스트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식이 안 들려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바로 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절대 급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정말 간단한 원칙이죠. 비쌀 때 매도하고 쌀 때 매수하라 이건데 이 비쌀 때 매수하고 비쌀 때 매도하고 쌀 때 매수하는 이 기본 원칙을 가장 지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들을 분명 우리가 쉽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를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계좌의 수익,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정말 10만 전자 간다, 12만 전자 간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요. 우리가 결국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12만 전자 안 가더라도 우리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문자 주시고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